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러스티 세일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매 그러면은 대부분 우리가 이 트러스티 세일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경매를 할 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압은 물론 경기가 안 좋을 때도 발생하지만 미국에서는 보통 차압이라는 게 많이 발생합니다. 경기가 좋아도. 왜냐하면은 부부가 같이 서로 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뭐 이혼을 하게 된다든지 혹은 배우자가 한 사람이 뭐 돌아가신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우리가 보통 그 집 페이먼트를 하기가 힘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뭐 보통 차압이 일어나게 되고 또 뭐 이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 뭐 대부분 경우에 이제 집을 팔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또 뭐 이혼 과정에서 복잡한 일 때문에 페이먼트를 못하고 집을 차압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꼭 그 불경기가 아니라도 뭐 직장을 다니다가 이럴 수 있죠. 직장 이러면 당연히 모기지 페이먼트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꼭 불경기가 아니더라도 차압이 자주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은행이 차압을 할 수 있느냐? 첫째, 집 페이먼트를 못했을 경우 차압이 발생합니다. 둘째, 텍스를 내지 못했을 경우 또 차압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을 파손했을 경우라든지 뭐 하재보험을 들지 않았다. 그리고 뭐 은행 허락 없이 그 집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다음에 담보가 잡혀 있는데 다른 저당권자한테 또 페이먼트를 한 경우 또 이런 경우에 차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법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제가 이때까지 경험상 해보기로는 대부분 경우에 집 페이먼트를 안 했을 경우하고 프로퍼티 텍스를 안 냈을 경우에 차압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집 페이먼트를 안 했으면은 어떻게 차압이 일어나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집을 페이먼트를 안 하게 되면 은행에서 한 달 정도 뭐 있다가 차압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석 달을 기다려 줍니다. 석 달을 기다려 주고 석 달 동안 페이먼트를 안 하면은 여러분한테 처음으로 노티스 오브 디폴트라는 거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프로퍼티 텍스 안 내면은 그거는 5년 정도 있다가 여러분 집을 차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로퍼티 텍스 안 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뭐 차압하는 원인은 되지만 큰 게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대부분의 경우에 프로퍼티 텍스 같은 경우는 제1순위이기 때문에 은행이 만약에 프로퍼티 텍스를 안 낸 걸 알게 되면은 당연히 은행이 그 프로퍼티 텍스를 갚아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압은 내가 페이먼트를 안 했을 때 발생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차압이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석 달을 안 내면은 은행이 여러분한테 노티스 오브 디폴트를 보냅니다. 그걸 보내면은 이제 드디어 차압이 법적으로 등기소에 등록이 되면서 차압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차압 절차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차압을 방어해야 됩니다. 이제 갑자기 석 달 있다가 차압을 당하고 왜냐하면 노티스 디폴트를 하고 난 뒤에 은행이 또 여러분이 이 페이먼트를 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 줍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저희들이 트러스티 세일과 관련한
용어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트러스티 세일을 하냐면은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집을 살 때 융자를 받습니다. 융자를 받을 때 그 집주인을 트러스토라고 합니다. 트러스토. 그 다음에 은행, 돈을 빌려주는 은행을 베니피셔리라고 합니다. 베니피셔리. 그리고 이거를 타이틀에 이거를 이제 트러스티로, 보통 우리가 타이틀 컴퍼니가 이걸 합니다. 트러스티가 워낙 그 용어에 대한 정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제3자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떤 신탁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타이틀과 관련해서 신탁을 받은 사람을 트러스티라고 합니다. 대부분 타이틀 컴퍼니가 처음에 집 살 때 트러스티로 등록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뭐 은행 관련 트러스티도 있고 뭐 변호사가 트러스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제3자가 트러스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 페이먼트를 못하게 되면은 이 트러스티가 모든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통상적으로 트러스티 세일 경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러스티가 노리스 오브 디폴트를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를 하고 나면은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여러분이 그 통보를 집으로 메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집에 통보 오는 거를 가끔씩 어떤 분들이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못 받아도 그거는 트러스티 책임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그냥 못 받았으면 몰랐다 뭐 그런 거는 별로 이렇게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걸 포크를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꼭 그 트러스티가 주는 통보 편지뿐만 아니고 뭐 여러 군데서 그냥 변호사, 차 방지 무슨 회사 이런 데서 수많은 편지가, 마케팅 편지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몰랐다 이거는 조금 뭐 통하지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일단은 트러스티는 상대편이 이 편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편지를 등기편으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한 여러 번 보냅니다. 또 그래서 이제 이 노리스 디폴트를 통지를 받게 되면은 석 달 동안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집을 뭐 팔거나 밀린 부채를 해결하거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경우에 이제 집을 팔게 되죠. 집을 팔게 되는 경우에 집을 팔아서 내 융자를 갚을 수가 있으면 좋은데, 옛날에 그래서 서브프라임 사태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융자를 뭐 거의 100% 이 가깝게 받다 보니까 집을 팔아도 이걸 융자금도 못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언더 더 워터 모기지라 그러죠. 한국말로는 깡통 주택입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은행하고 내고를 해서 그럼 이 융자를 다 못 갚는데 이걸 탕감을 해달라, 그렇게 내고하는 것이 쇼세일입니다. 쇼세일은 그렇게 해서 내고를 해서 어떤 집을 이제 팔고 융자를 탕감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리스 오브 트러스트 세일이 석 달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트러스티는 다시 노리스 오브 트러스티 세일이라는 것을 등기소에 등록하게 됩니다. 노리스 오브 트러스트 세일은 노리스 오브 디폴트 석 달 이후에 등록이 되며
앞으로 3주 안에 이 집을 팔겠다는 통지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노리스 오브 트러스트 세일 통지서를 등기소에서 받게 됩니다. 트러스티가 보냅니다. 이거를. 그 노리스 오브 트러스트 세일에는, 그 통지서에는 첫째, 밀린 금액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집 주소가 있고, 셋째, 은행 이름하고 주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또 트러스티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 비용도 명기되어 있고, 경매 장소, 시간, 날짜가 이 통지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고 내용이 경매 20일 전에 발표가 되어야 되고, 적어도 이 3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시문에 공고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부분 이제 트러스트 세일을 정상적으로 어떤 뭐 전문 회사가 하면은 이 트러스트 세일을 하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문 회사가 하면은 뭐 별 실수가 없는데, 대부분 이 내용을 잘 지키지 않고 그냥 뭐 알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으로 그냥 대충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foreclosure defense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과연 이 사람들이 제대로 경매 절차를 밟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제대로 경매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이 사람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벌게 되겠죠. 예, 그런 그게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만약 이런 일을 당하신 분들은 염두에 두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노리스 오브 디폴트 기간 동안 이걸 해결을 못했다, 페이먼트를. 그러면은 이제 그 노리스 오브 트러스트 세일 통보를 받으시고, 그 날짜에 경매가 진행하게 됩니다. 경매는 보통 카우니 코트, 그 빌딩 안이 아니고 앞에 오픈 에어리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보시면은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이 여기 잘 아시는 건 노르워크 카우니 등기소 있죠. 그 노르워크 카우니 코트 앞에서 경매 매일 하고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셔도 구경하셔도 좋고요. 또 아니면은 그 뭐 포모나 가셔도 되고, 주위에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포모나에서 많이 하고 있죠. 옛날엔, 지금도 뭐 노르워크 카우니 많이 하고 있는데, 노르워크 카우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시면은 이제 경매를 하러 갔습니다. 가시면은 이제 그 여러 사람들 모여 있고, 거기서 이제 경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를 할 때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경매하시는 옥셔니어가 이제 뭐 비딩을 하기 시작합니다. 프로퍼티 주소를 부르고, 그러면 이제 뭐 가격이 올라가다가 이제 경매 옥셔니어가 그러죠. going once, twice, three times. 그러면은 이제 경매 그 마지막으로 최고 금액을 부는 분한테 낙찰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그 날짜에 경매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또 경매를 하시려는 분은 이제 그런 통보해주는 카우니 등기소에 하여튼 그런 경매 날짜하고 이런 걸 구입할 수 있습니다. 뭐 무료로 구입할 수 있고, 사이트, 웹사이트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이제 가시면은 경매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이에 차압당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본인이 그날 경매를 못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그 뱅크럽시 하는 거죠. 뱅크럽시 코트에 이야기해서
가령 뭐 챕터 7, 챕터 13, 챕터 13의 경우에는 내가 이 돈을 뭐 갖겠다. 그래서 좀 부담을 줄여서 매달 좀 작은 금액으로 갖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챕터 13 통과되면은 뭐 또 이분들 그렇게 페이먼트를 하고 집을 되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경매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이제 경매장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게 어떻게 경매를 할까? 이제 집을 경매장 사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기 전에 제일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이, 어떤 경우에 보면 이제 그 레포트 같은데 보면은 이 집이 10만 불 돼 있어요. 어떤 거는 5천 불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집값은 이거 뭐 80만 불, 90만 불인데 그럼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건가? 이거 너무 싼데 하고 이제 가서 경매를 한 경우인데, 여러분 꼭 가시기 전에 그 10만 불, 뭐 5천 불이 뭔지, 린이 어떻게 걸려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경매 우리가 집을 보통 사게 되면은 뭐 은행 집 살 때 프라임 론이라 그러죠. 1차 모기지도 있지만, 여러분이 뭐 라인 오브 크레딧 뭐 10만 불을 받았다, 뭐 또 그 뒤에 에쿼티 라인 뭐 1만 불을 받았다, 이런 거 안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경매장에 따로, 왜냐하면 랜드가 틀리기 때문에 따로 파일이 됩니다. 자, 1차도 안 갚고 2차도 안 갚고 3차도 안 샀습니다. 그리고 가령 예를 들면은 뭐 HOA 피 안 냈습니다. 그거 한 1, 2년 안 내면은 그것도 한 몇천 불 되죠. 그러면은 그런 게 같이 다 노리스 오브 트러스티 세일이 발송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3차도 있고 4차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 경매를 하게 됩니다. 자기 론에 대해서. 그러면은 내가 3차 론을 샀다. 그러면은 1차 처음 가지고 있던 모기지, 그 다음에 뭐 엑셀 라인 받은 그 2차, 그 다음에 3차 가지고 있는 경매장에서 샀던 분들은 1차, 2차를 다 폐합해야 됩니다. 나중에 10,000불인 줄 알고 샀는데 이 집을 앞에 퍼스트 린, 세컨 린이 뭐 한 70만 불, 80만 불 있으면은 결국은 적자가 나는 거죠. 초창기에 저는 정말, 제가 초창기는 제가 한 20년 했기 때문에 이런 분 정말 봤습니다. 경매장에서. 그분 어쨌든 운이 좋았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은 등에서 식은땀이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뭐 많은 분들이 지식이 많이 있어서 요즘 이제 그런 분들은 거의 제가 볼 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장에 갈 때 캐시 필요하죠. 경매하는 거. 그래서 그럼 돈을 어떻게 가져가나? 그럼 정말로 캐시로 들고 다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초창기에는 정말 캐시 가방에 들고 오시는 분도 가끔씩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경매 끝나고 집에 가는 동안 정말 뒤통수가 굉장히 간지럽습니다. 특히 이 미국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캐시어서 책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캐시책을 뭐 내가 얼마의 경매를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그런 경우에는 캐시책을 처음에 뭐 10만 불짜리 몇 장, 그 다음에 뭐 10,000불짜리, 뭐 그 다음에 뭐 1,000불짜리, 그렇게 그 경매장에서 꼭 돈을 맞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한 1, 200불 정도가 더 뭐 그거 된다 그러면 뭐 캐시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돈이 만약에 내가 이제 맞추지를 못하면은 돌려줍니다. 경매장에서 나중에 그날 이제 내가 경매에 성공하게 되면은 그 적시에서 디드를 인수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액추얼 디드는 이제 일주일 뒤에 다시 받게 되지만 거기서 이제 디드를 인수받고 그 다음에
돈도 한 1, 2천 불 오바돼가 줬다. 잔돈이 없어서. 그러면 그 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 캐시어스 책에 이름을 적을 때 트러스티 컴퍼니를 적으셔도 되고, 내 이름을 적고 나중에 가서 인도스 하셔도 되고, 혹은 트러스티 컴퍼니 내 이름 적으셔도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것은 트러스티 컴퍼니 이름만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어느 경매장 가도 트러스티 컴퍼니 이름만 적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그거 만약에 경매가 안 됐을 때 그 책을 다시 은행 가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디파짓 하려고 하시면은 굉장히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트러스티 컴퍼니 이름으로만 적는 것은 삼가해 주시면 됩니다. 예. 만약에 그날 경매장에서 이 프로퍼티가 팔리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프로퍼티는 은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은행이 이 집을 리포제션 하게 되고 타이틀은 은행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REO라고 그럽니다. Real Estate Owned. 그래서 왜 그렇게 부르는지는 그냥 저도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REO라고 합니다. 아마 은행 회계상 처음에 그 이제 부동산이 어떤 그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어떤 그 회계적인 대차대조표상에 그걸 REO로 명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REO로 부르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밖에서 많이 보시면 이제 REO 하는 거를 많이 들어보시는데, 그게 경매장에서 팔리지가 않고 REO로 은행으로 넘어간 거를 REO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3차도 있는데, 내가 3차가 은행에서 이거를 REO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1차, 2차를 어떻게 할까요? 예, 1차, 2차하고 협상을 해서, 물론 이제 있는 돈을 그 은행에 이 집이 에쿼티가 있으면은 다 주고 타이틀을 완전히 은행이 확보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은행과 은행 간의 쇼쉐를 통해서 타이틀을 확보하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알기로는 대부분 지금 은행들이 한인은행들도 그렇고 2차가 론을 준 경우에는 1차를 돈을 주고 완전히 그 타이틀을 확보한 이후에 그 프로퍼티를 REO로 다시 마켓에 내놓고 파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대부분 REO 매물은 여러분이 은행 매물이라고 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REO 은행으로 넘어갔을 때 은행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 해당 그 무슨 부동산 로컬 부동산이나 아니면 어떤 전문 사이트 옥션닷컴 같은 곳에서 이걸 의뢰해서 팔기 때문에 그렇게 싸게 사지는 못합니다. 아마 시장가에서 거의 비슷하게 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은행 직원이고 그런 경우에는 본인 은행에서 이제 은행 직원이 집을 대가고 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혜택이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일반 시장에 나오면은
그렇게 싸지는 않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께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경매, 오늘 제가 사실은 뭐 세밀한 게 많은데 전체적인 거 말씀드렸고, 앞으로 세밀하게 그러면은 린의 문제라든지 뭐 시니어 린, 주니어 린, 그리고 여러 가지 디테일들한 것들을 계속 이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제가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주 보시고 여러분 모두가 경매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